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열도 없고요. 아무 증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좁아지고 있어요. 바로 혈관입니다. 60대가 넘으셨다면, 70대라면 지금 여러분 혈관의 70%는 이미 30대 때의 탄력을 잃었어요. 의사들이 혈관 나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나이가 65세여도 혈관 나이는 85세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의 이유예요. 그게 바로 갑자기 찾아오는 심근경색의 이유예요. 갑자기는 없어요. 오래전부터 예고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주 놀라운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비싼 약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 부엌 찬장에 지금 있는 것. 바로 꿀 한 스푼 얘기예요. 에이, 꿀이 뭘 한다고 하시는 분들 딱 10분만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 끝날 때쯤이면 아마 바로 일어나서 꿀 챙기러 가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이 10만 명이 넘어요. 심근경색은요? 매년 9만 명 이상이에요. 그분들 중 절반 이상이 나는 아무 이상 없었어. 갑자기 쓰러진 거야. 라고 하세요. 아무 이상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신호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혈관은 90%가 막혀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차갑고 찌릿한 느낌 있으세요? 계단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있으세요?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뻣뻣한 느낌 있으세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피곤한 느낌 있으세요? 이게 전부 혈관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나이가 들면 혈관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새 고무호스 상상해 보세요. 말랑말랑하고 탄탄하죠. 그 고무호스를 20년, 30년 쓰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갈라져요. 조금만 구부려도 꺾여요. 우리 혈관이 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이랑 찌꺼기들이 쌓여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는 것처럼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혈액이 잘 안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툭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녹슬어가는 혈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국에서 파는 혈관 관련 영양제들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3만 원, 5만 원, 많게는 10만 원도 넘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 동시에 담배 피우고 라면 먹고 운동 안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한적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다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한 것, 최근 과학이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꿀 한 스푼이 혈관 청소부가 되는 과학적 이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꿀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고 가야 해요. 꿀은요, 단순한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모으는 꿀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고작 찻숟가락 하나예요. 딱 12분의 1스푼. 그 조그만 몸으로 평생 꽃을 날아다니면서 모은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꿀 한 스푼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겠어요. 과학자들이 꿀을 분석했더니 200가지가 넘는 성분이 나왔어요. 포도당, 과당,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근데 혈관에 특히 중요한 성분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플라보노이드예요. 플라. 뭐요?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혈관 안쪽 벽을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도로는 군데군데 패이고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차가 제대로 못 달리겠죠. 플라보노이드는 그 도로 청소부예요.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염증을 제거하고 손상된 벽을 복구하고 혈관이 말랑말랑하게 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요. 플라보노이드는 활성산소도 제거해요. 활성산소가 혈관 노화의 주범이거든요. 두 번째, 글루코스 산화효소예요. 이건 꿀 속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천연항생 물질이에요. 우리 혈관 안에는 좋은 성분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나쁜 세균도 있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도 있어요. 글루코스 산화효소가 이걸 억제해줘요. 마치 혈액 속을 순찰하는 경비대처럼요. 세 번째, 칼륨과 마그네슘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혈압 조절의 핵심이거든요. 고혈압약 성분 중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성분들이에요. 그게 꿀 안에 자연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네 번째,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 요즘 광고에서 많이 들으시죠? 근데 왜 중요할까요? 쇠가 녹쓰는 거 아시잖아요. 산화되는 거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녹슬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요. 항산화 물질은 이 녹이 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혈관을 새 것처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꿀에는 이 항산화 물질이 포도주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성분들이 모여서 실제로 혈관에 어떤 변화를 만들까요?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효과, 혈관 탄력 회복이에요. 아까 낡은 고무호스 얘기했잖아요. 꿀을 꾸준히 드시면 그 굳어버린 혈관이 다시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요. 물론 하루 만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3개월, 6개월 꾸준히 드시면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손발이 덜 차가워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두 번째 효과, 혈압 안정화예요. 아까 칼륨, 마그네슘 얘기했잖아요. 이 성분들이 혈관 벽의 긴장을 풀어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관이 조금 더 넓어지고 혈액이 더 잘 흐르게 돼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 중에 꾸준히 꿀을 드신 후에 혈압이 조금씩 안정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꿀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효과, 혈액점도 개선이에요. 혈액점도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피의 물기예요. 피가 너무 걸쭉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좁은 곳을 지날 때 흐름이 느려지고 막히기 쉬워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걸쭉해요. 밤새 물을 안 마셨으니까요. 그래서 뇌졸중, 심근경색이 아침에 특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꿀이 이 혈액점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데 도움을 줘요. 네 번째 효과, 혈관 염증 감소예요. 여러분, 혈관 염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심장 관련 질환의 진짜 원인으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 혈관 염증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불이 난 곳에 달려가서 쌓이는 거거든요. 그 불이 바로 혈관 염증이에요. 꿀의 플라보노이드가 바로 이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꿀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혈관 건강과 수면. 이 둘이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몸은 잘 때 혈관을 수리해요. 낮에 혈관이 받은 스트레스, 손상된 부분, 염증. 이걸 밤에 자는 동안 고쳐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수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혈관이 조금씩 더 망가지는 거예요. 잠 못 자는 분들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15년 더 많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꿀이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꿀 속의 과당이 간에서 천천히 분해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혈당이 떨어져서 잠이 깨는 현상을 줄여줄 수 있어요. 또 꿀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통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취침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타서 드시면 더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더 잘 자면 혈관 수리 시간이 충분해지는 거예요. 꿀, 숙면, 혈관 회복, 건강한 아침. 이 사이클이에요.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세요? 자다가 새벽 2시, 3시에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드신 분.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인 분. 낮에 졸음이 너무 심한 분. 이런 분들한테 취침 전 꿀물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심하다면 꼭 병원 가보셔야 해요. 하지만 식이 습관을 바꾸는 첫 번째 시도로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진짜 실용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꿀을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세 가지 황금 시간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침 공복이에요. 밤새 아무것도 못 먹고 잔 우리 몸. 혈액은 밤새 조금씩 걸쭉해졌어요.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엔진이 완전히 켜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타서 드시면 마치 엔진의 첫 번째 연료를 넣어주는 것 같아요. 잠자는 동안 걸쭉해진 피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관 벽에 막혀있던 찌꺼기들이 조금씩 밀려내려가고 온몸에 혈액이 원활하게 퍼지기 시작해요. 아침 꿀물은 혈관의 첫 세차예요. 두 번째, 오후 2시에서 3시예요. 왜 이 시간인지 아세요? 점심 먹고 나면 혈당이 한번 올랐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오후 2시, 3시 즈음에 갑자기 피곤하고 졸립고 나른해져요. 이때 사람들이 뭘 찾냐면 커피나 초콜릿 같은 거 찾아요. 그러면 혈당이 다시 확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지거든요. 이 혈당 롤러코스터가 혈관에는 정말 나빠요. 그런데 꿀을 드시면요. 혈당이 천천히 부드럽게 올라가요. 급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주면서도 혈관에는 자극이 적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꼭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꿀도 당분이거든요. 세 번째, 취침 30분 전이에요. 아까 수면과 혈관 얘기했잖아요. 자기 전에 꿀 한 스푼. 이게 밤새 혈관 수리 시간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는 동안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뇌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잠을 깨워요. 꿀이 이걸 막아줘서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역효과 날 수 있어요. 딱 한 스푼. 그거면 충분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꿀의 핵심 효능을 다 죽이는 거예요. 60도 이상의 물은 꿀의 효소와 유익한 성분을 파괴해요. 아까 글루코스 산화효소, 플라보노이드 얘기했잖아요. 이것들이 다 열에 약해요. 온도가 높으면 구조가 변해버려요. 설탕물에 꿀향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몇 도에 타야 할까요? 40도 이하.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손가락을 넣어봐서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면 딱 좋은 거예요. 뜨겁다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더 식혀야 해요. 아니면 그냥 상온의 물이나 미지근한 물 써도 돼요. 꿀이 잘 안 녹는다고요?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시면 돼요. 실온에서 꿀물 마시는 게 오히려 혈관에 자극이 덜해요. 자, 그리고 꿀 선택도 중요해요. 요즘 마트에 가면 꿀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다 같은 꿀이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천연꿀. 꿀벌이 꽃에서 모아온 진짜 꿀이에요. 두 번째, 사양꿀. 설탕물을 먹인 꿀벌이 만든 꿀이에요. 설탕물에 가깝죠. 당연히 천연꿀이 혈관에 좋은 성분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구별해요? 간단한 테스트 알려드릴게요. 종이 테스트예요. 흰 종이에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요. 천연꿀은 퍼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 똘망똘망 맺혀 있어요. 사양꿀은 물기가 많아서 종이에 퍼져요. 물 테스트도 있어요. 컵에 물을 붓고 꿀을 넣어요. 천연꿀은 바닥에 천천히 가라앉아요. 잘 안 녹아요. 사양꿀은 금방 퍼져서 물이 탁해져요. 그리고 가능하면 유리병에 담긴 꿀, 색이 진한 꿀, 지역 양봉꿀이 좋아요. 자,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꿀도 적당히 먹어야 해요. 꿀의 하루 권장량은 어른 기준으로 하루 30ml에서 40ml예요. 밥숟가락으로 2스푼에서 3스푼 정도예요. 이걸 아침, 오후, 저녁 3번에 나눠서 드시면 딱 좋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고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어요. 꿀의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많이보다 꾸준히. 그리고 꿀을 먹으면서 같이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물 많이 마시기예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꿀물 포함해서요. 혈관 건강에 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피가 걸쭉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수분 부족이거든요. 물만 잘 마셔도 혈관 건강이 확 달라져요. 꿀 더하기 물 혈관 황금 조합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식사 직후에는 잠깐 기다리세요. 식사 직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이때 꿀까지 더하면 혈당이 너무 과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식사 30분 전 공복이나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꿀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 더하기 생강이에요. 생강은 예로부터 천연 난로라고 불렸어요. 몸속 체온을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근데 생강만 먹으면 맵고 자극이 강하잖아요. 꿀이 이 자극을 부드럽게 감싸줘요. 또 꿀의 항산화 성분과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혈관 염증을 동시에 공격하는 거예요. 만드는 법 간단해요. 생강 2~3조각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5분 우려요. 식혀서 40도 이하가 되면 꿀 1스푼 타서 드시면 돼요. 겨울철 손발이 차가운 분, 면역력이 걱정되는 분께 특히 추천해요. 두 번째, 꿀 더하기 계피예요. 계피가 당뇨에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계피 속에 신나말데이드라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줘요. 쉽게 말하면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돌게 도와주는 거죠. 꿀의 항염 효과와 계피의 혈당 조절이 만나면 혈관과 혈당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하루에 계피가루 4분의 1티스푼과 꿀 1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주의할 점, 계피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딱 4분의 1티스푼이면 충분해요.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께 특히 추천하는 조합이에요. 세 번째, 꿀 더하기 레몬이에요. 레몬은 비타민C의 보고예요. 비타민C가 혈관에 왜 좋은지 아세요? 혈관 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 비타민C가 필수예요. 콜라겐이 혈관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유지해줘요. 또 레몬의 구연산이 혈액 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꿀 더하기 레몬은 혈관을 안에서부터 청소하는 혈관 디톡스예요. 만드는 법: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즙 반 개 분량, 꿀 한 스푼. 아침 공복에 드시면 제일 좋아요. 상큼하고 맛있어서 꾸준히 드시기도 좋아요. 레몬즙은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할 수 있으니 빨대 사용을 추천해요. 자, 세 가지 조합 정리해 드릴게요. 겨울철, 면역력 걱정되면 꿀 더하기 생강. 혈당 조절, 발끝까지 순환이 필요하면 꿀 더하기 계피. 혈관 독소 해독,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으면 꿀 더하기 레몬. 세 개 다 만들어서 날마다 바꿔가며 드셔도 좋아요. 다양하게 드시면 질리지도 않고 다양한 영양소도 섭취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건강에 좋다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1세 미만 아기한테는 절대 꿀을 주면 안 돼요. 꿀 속에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른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1세 미만 아기는 장이 완성되지 않아서 이 균이 독소를 만들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손자, 손녀한테 좋다고 드리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1세 미만 영아에게는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 당뇨 있으신 분들, 특히 인슐린 주사 맞으시는 분, 혈당 강화제 드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 선생님한테 먼저 여쭤보세요. 꿀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분이에요.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혈전 용해제나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 드시는 분들도 의사 상담이 필요해요. 꿀이 혈액 점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꿀 알레르기 있으신 분. 꽃가루 알레르기 심하신 분들 중에 꿀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반응 보세요. 다섯 번째, 과체중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꿀은 좋은 당분이지만 칼로리가 있어요. 다른 단 음식 줄이면서 꿀을 건강한 대체제로 활용하는 거예요. 꿀 외에 사탕, 과자, 음료수까지 같이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기 몸 돌볼 틈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의 몸을 사랑해 주세요. 비싼 약 안 드셔도 돼요. 힘든 운동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딱 이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덜 차가워요. 숨이 예전보다 덜 차요. 잠을 좀 더 깊이 자요. 뭔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효과는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노화는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늦출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어요. 자식한테 짐이 되는 노후 말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멋진 어른. 꿀 한 스푼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것 다시 정리할게요. 꿀의 4대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글루코스 산화효소, 칼륨과 마그네슘, 항산화 물질이에요. 황금 시간대는 아침 공복, 오후 2시에서 3시, 취침 30분 전이에요. 절대 금지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는 타지 마세요. 최강 조합은 꿀 더하기 생강, 꿀 더하기 계피, 꿀 더하기 레몬이에요. 하루 적정량은 밥숟가락으로 2스푼에서 3스푼이에요. 내일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건강 정보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만나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